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3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리기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와 정신 건강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달리기가 뇌의 기능과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달리기는 실행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 평균 연령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10분간 10초 전력 질주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도록 한 뒤 인지 능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운동을 하지 않을 때보다 실행 기능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행 기능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실행력을 높이려면 달리기를 해야겠습니다. 달리기는 뇌신경 조직망을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 선수들은 전두골 네트워크라는 뇌 영역과 작업 기억 및 자제력을 담당하는 다른 신경 영역 사이의 연결이 일반인보다 튼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필요한 인지 능력과 유산소 운동이 일으키는 효과가 더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운동은 해마의 신경 생성을 촉진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면 적절하게 달리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는 심신을 침착하고 차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달리기는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뇌전도를 이용해 6시간 달리기를 하는 울트라마라토너들의 두뇌의 전기적 활성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달리기는 뇌의 전두피질의 활성도 감소와 연관성을 보입니다. 또 달리기를 시작한 첫 1시간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분노 조절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학습 능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3분간의 전력 질주를 2번 진행한 그룹, 40분간 가벼운 달리기를 한 그룹, 휴식을 취한 그룹을 대상으로 신조어를 학습하도록 한 연구에 의하면 전력 질주 그룹이 나머지 그룹들보다 20% 빨리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그 같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합니다. 달리기는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에게 30분간의 스트레칭이나 조깅을 하도록 한 후 슬픈 영화 장면을 보여주자 스트레칭을 한 그룹보다 조깅을 한 그룹이 슬픈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정서 조절에 잠재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한다고 합니다.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하여 러너스 하이라고 불리는 긍정적이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달리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달리기는 우울증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달리기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면 자존감이 향상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깊은 수면과 회복적인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달리기는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달리기 동호회나 그룹 러닝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달리기를 통한 공동의 목표와 경험은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달리기는 단순히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활동으로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우울증을 완화하며 집중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신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인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때는 신체의 변화와 기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이나 운동 강도를 높이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관절 문제, 당뇨병 등 기존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무리한 속도나 거리를 설정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와 거리를 늘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빠른 걷기나 조깅으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달리기 전에는 적절한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쿨다운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어 회복을 돕습니다. 운동화는 발과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쿠션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착용하고 의류 또한 통기성이 좋고 땀을 잘 흡수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체중인 경우 달리기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체중 감량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고 운동과 함께 영양가 있는 식사를 통해 체중과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달리기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신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달리기 외에도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등 다른 운동을 함께하여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함께하여 관절과 뼈를 보호해야 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달리기를 할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며 적절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통해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장비와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지속하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